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유튜브에서 되게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좀 요즘 사실 이사님께 개인적인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요? 네, 저희 지금 요즘 집터뷰에서 항상 먼저 하는 첫 번째 질문. 네. 요즘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어려운 걸 또 처음에 물어보시네요. 좀 어렵나요?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첫 질문을 들으니까 딱 느낌을 비유하자면 오늘 날씨 같아요. 오늘 날씨. 그러니까 네. 겨울인데 그동안 별로 안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더 춥게 느껴지고 앞으로 이제 겨울의 시작인데 얼마나 더 추울까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너무 움츠려드는 이런 느낌이 오늘 날씨 같구나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어쩌면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작년 4분기 정도가 아마 피크였을 것 같고 그때도 이제 금리가 좀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한 경고는 나지만 더 좋아질 거야. 뭐 공급도 적고 이런 느낌으로 더 오르기를 기대했거나 그럴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었던 건데 뭐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줄고 뭐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현실화됐는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야 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게 길어질까? 얼마나 더 추울까 하는 느낌이 딱 지금이고 이게 시작이라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 서울이 처음으로 영하를 찍은 날인데 네, 춥네요. 근데 이게 올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다. 앞으로 추운 날이 계속 많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네.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지금이 더 걱정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냉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최근 이런 시장이 옛날 IMF나 예전 시장과 비교해서 네. 비슷한 점이나 혹시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많이 비교하는 분석도 나왔고 근데 이제 사실은 떨어질 때니까 이전에 떨어졌을 때 이유하고 얼마나 떨어졌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그 요인과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조사하고 나서 집값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크게 보면 3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IMF 얘기를 하셨지만 그 이전에 80년대 중반에 집값이 무섭게 올랐을 때는 3조 호황으로 굉장히 수출도 좋았고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집값 상승은 기억 못 하시죠? 그때는? 네. 저도 사실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그때 신문에 가십에 전세값 오르고 집값 오르면서 자살한다는 그런 기사가 꽤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집을 대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1기 신도시. 그러네요. 1기 신도시를. 네, 그러면서 공급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90년대 이후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91년도부터 경기가 금리 오르면서 다시 위축되기 시작을 했던 영향도 있었고 신도시 공급이 이제 대규모로 쏟아지다 보니까 보통 인허가 물량이 80년대 후반만 해도 20만 호 정도 중반이었는데 40만 호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가게 되면 75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때 가구 수 늘어나는 게 한 30만 가구 정도인데 이게 그걸 2배 이상 넘는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조금 장기화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물론 경기가 너무 좋았던 시기에서 꺾이는 타이밍과 공급이 왕창 쏟아지는 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이 조금 장기화됐던 게 90년 초반기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충격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안 하지만 그건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이어졌던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IMF로 오게 되면 이제 90년대 중반기의 하락세를 조금 더 정부가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 집을 사게 되면 5년 동안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100% 감면이죠. 비과세가 아니고. 그래서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도 쓰면서 사실 굉장히 부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제 IMF 오면서 이제 그런 영향들
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9개월 동안 집값, 전세값 엄청 많이 떨어지게 됐고 근데 길지 않았어요. 네. 길지 않았고 다행히 정부가 잘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을 했고 그러면서 IMF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위축이 됐고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영향을 받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위축됐던 부분들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금리가 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금리가 저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서 2000년대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오르는 이런 양상하고 맞물리게 됐고 뭐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뜨겁게 타올랐던 그 시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러면 그때는 IMF라는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외환 위기의 악재가 엄청 크게 있었던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사실 금융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 뭐 경제가 다 망가졌을 정도의 어려운 시기였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경기의 어떤 큰 악재로 인해서 왔던 거니까 짧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기억에 있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사실은 미국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2008년의 위기가 사실 2009년도에 우리나라한테 그 경제적으로도 사실 위기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러므로 이제 새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오서는 많은 규제를 풀면서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많이 완화했고 다행히 그때는 중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교적 조금은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장점들 뭐 다행스러운 어떤 경기 여건들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을 했던 게 2009년도였었는데 그러다가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뭐 DTI라든지 이런 걸 풀었던 규제를 다시 강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 재정위기가 뭐 불가피하게도 또 2010년, 2011년 넘어오면서 오다 보니까 반짝했던 좋았던 경기가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그 이후는 사실은 조금 더 장기화해서 2013년까지 조금 하락세로 들어오게 됐던 게 이게 4년 만에 이제 하락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뭐 급격한 하락은 아니었지만 하락세가 몇 년 계속 누적돼서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이 좀 길었다라고 느끼고 네. 뭐 일부 단지는 뭐 30-40% 가격이 빠져서 거래가 됐던 기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보면 경기 위기로부터 우리나라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장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에 이제 이기 신도시 물량들이 지정됐던 것들이 공급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2013년에도 인허가 물량 보면 꽤 많은 물량들이 그때 이제 풀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보면은 경기 영역과 어떤 주택 시장의 수급의 문제들이 같이 맞물렸던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쭉 이런 얘기를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러 시대의 어떤 집값이 올랐었고 또는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어떤 금리라든지 전체 경기의 영향을 주택 시장이 안 받을 수는 없고 그것에 시작이 됐던 그것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됐던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주택시장 내에서의 그 이전부터 시장이 좋으면서 뭐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거나 또는 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났던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그 여파가 더 길어지고 하락 폭도 컸더라. 네. 그럼 이거 두 가지 요인들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과연 이제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은 사실은 경기 상황으로 보면 금리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것이 여러 요인들도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금리가 이제 뭐 올해 너무 급격히 오르면서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부동산 상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지만 이게 지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도 그렇죠.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일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 내에서 보시는 분들은 공급이 옛날만큼 많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인허가 물량이 지금 내년 건설산업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게 뭐 40만 호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인허가는 받아놓고 분양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PF 시장들이 안 좋으면서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못 담아낼 만큼 물량이 과도하진 않아서 그게 시장이 이제 크게 오랫동안 빠질
과거의 상황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적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보여요. 예, 그래서 그건 보면 결국은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이제 1차적으로는 금리나 이런 경제 상황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덜 주고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주택시장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일단 수요는 얼어붙었어요. 근데 공급을 지금 정부가 워낙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지금 정부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면서 공급 많이 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또는 그 외에도 어떤 도시재생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을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 풀 것이냐 계획대로 이거에 따라서 아마 떨어지는 속도, 깊이, 기간 이런 것들도 이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딱 해서 언제까지 어떨 거냐라고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후에 어떤 정책적 변수에 따라서 이것은 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을 네. 종합을 해보면 그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폭등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나타난 하락장은 분명히 금리를 비롯한 거시경제 영향이 컸는데 네. 그 하락장의 폭과 하락장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의 그 기간 같은 거는 정부의 공급 사이드에 조금 더 달려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하락기의 마지막에 이제 정부가 집값이 계속 하라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2기 신도시를 조금은 이제 미루게 되거나 신도시 개발 안 할 거야 라고 공언했던 것이 결국 공급을 줄여야지. 왜냐하면 수요를 어떻게 더 이상 사람들이 너무 위축돼서 시장을 계속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것이 이제 지난 그 정부에서 공급을 좀 줄이면서 시장의 어떤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제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좋은 시장으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안 했던 것들이 또 발목이 돼가지고 그걸 막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참 어느 정도든 고민될 것 같기는 한데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는 꼭 필요한 양이라고 정책의 목표를 세웠던 공급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장에서 어떨 때는 조금 그것이 남을 수도 있을지언정 잉여의 공급이 되면 조금 주택이 이제 필터링 효과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주택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계속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요인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 좀 남게 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게 부족해져 버리면 그때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정책적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부가 됐던 간에 네.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건 정부의 이게 역할이구나. 이런 거를 지난 정부를 보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 정부 때는 아무래도 그런 네. 잉여가 될 거를 두려워해서 네. 너무 공급 사이드를 줄여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전에서 들어왔던 것들이 그렇게 되자 갑자기 폭발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어떤 분들은 이 하락장의 폭은 네. 이게 오히려 하락 속도가 빠를수록 한 번에 그러니까 반등하는 폭도 더 커지고 네. 하락장이 길어지고 이렇게 지지부진해질수록 오히려 상승도 되게 더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 동의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IMF 때 경험했을 때는 거의 V자였잖아요. 9개월 때 왕창 떨어졌다가 뭐 네. 지표상으로 19%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느꼈던 때는 그때는 뭐 금리도 뭐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20% 이상의 예금 금리나 이런 것들로 조달하기 위한 판촉셀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그렇게 짧았지만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반등했던 경험이 있는 거고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사실 나타난 것들은 3년 반 4년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누적해서 떨어지니까 야 이제 아파트 시장 끝났네 이런 얘기 맨날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처음에 이 정도에서 하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담들이 크고 희망을 갖지 않게 되고 이제 이랬던 시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장을 보고 기대하는 눈높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확 떨어질 때는 짧지만 떨어지게 나와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 다시 빨리 반등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누구는 요만큼 기대하고 누구는 요만큼 기대하는데 점점 떨어지면 이 희망 고문한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수요자는 더 많이 위축되고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과거의 경험 삼아서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일리 있는 논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지금 같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외부 경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하는 상황은 IMF보다는 오히려 금융위기 때 상황과 더 비슷한 거는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성질로 본다면 금융위기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뭐 이게 뭐 V자냐, L자냐, 뭐 U자냐, 뭐 근데 뭐 그렇게 뭐 특별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뭐 그때도 V자냐, L자냐 이거 가지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놓고 보면요. 짧게 놓고 보면 이게 V같이 보이지만 또 지금까지 길게 연장해서 보면 약간 W 아니야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약간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이 공포 상황이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고 다시 조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다든지 기대를 갖고 움직여서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완화 정책으로 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이 되어 있는 금매물을 소진하면서 다시 거래가 시작되면 사실 조금은 다시 반등하거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그러면 그 다음이 없냐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장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 공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수준만큼 반등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다시 또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 경기가 지금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소비가 만약에 위축이 되고 사실 뭐 그로 인해서 기업도 어려워져서 고용이 살아나지 않음으로 인한 그 2차적 여파까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의 여력도 숫자도 되게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W의 그 다음에 V자는 더 길고 U자처럼 이렇게 완만하지만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정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얻거나 당사자들은 조금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너무 길어지지 않게 뭐 조금 이런 시장을 좀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시장이